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입니다. 올해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 매장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매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근처의 지점 몇 군데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도 꾸준했고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 발목을 잡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직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 일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으니까요. 물건 정리부터 시작해서 재고 관리, 손님 응대, 청소, 택배 접수까지. 게다가 야간 근무도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받아도 면접에 오지 않거나 며칠 일하다 그만두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대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연락이 오면 저와 아내가 직접 매장에 나가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하얀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래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은입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구인 공고 보고 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하게 작성된 이력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엔 컴퓨터로 화려하게 꾸민 이력서를 들고 오는 게 보통인데 이 아이의 이력서는 손으로 또박또박 적은 것이었습니다. 글씨는 조금 어설펐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경력란에는 없음,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가족사항에도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력서를 보는 순간 대충감이 오는데 이 아이의 이력서는 너무 비어 있어서 오히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력서를 읽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했어요. 하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연이 숨어 있을지를요. 대학은 갈 생각 없어? 네. 돈도 없고 빨리 일해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21살. 대학에 가서 친구들과 캠퍼스를 누비고 꿈을 키워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선택지조차 없다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더 물었습니다. 그럼 가족은? 없어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나이 차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어요. 보육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도 형제도 기댈 곳도 없이 혼자 세상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의 말입니다. 저는 이력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력란에 없음이라는 글씨가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어있는 이력서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해본 적은 있어? 아르바이트는 몇 군데서 짧게 했어요.
식당이랑 카페요. 근데 다 오래 못 있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자꾸 주인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족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문득 먼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시절 말입니다. 학교 끝나면 공사장에 나가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던 그 시절.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또래 친구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저는 막노동을 하던 그때가 말입니다. 하은의 얼굴에서 그때의 제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습니다. 혼자 버티며 살아가야 했던 그 외로움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이력서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력은 없지만 한번 해볼래?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 편의점 일이 생각보다 고되거든. 하은의 눈이 순간 반짝 빛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경력이 있든 없든 이 성실해 보이는 아이 하나 잘 키워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은 매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계산대 사용법, 재고 확인하는 법, 손님 응대 요령, 택배 접수 방법까지. 편의점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외워야 할 게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담배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고 상품 진열 순서며 유통기한 관리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번 알려준 건 절대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빼곡하게 메모를 했고 틈날 때마다 꺼내보며 익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치 몇 달째 일한 직원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계산할 땐 실수가 없었고 물건 정리는 항상 깔끔했습니다. 유통기한이 가까운 상품은 앞으로 빼놓고 진열대는 늘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매장 바닥을 쓸고 닦았고 냉장고 온도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하은이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든 똑같이 정중했습니다. 취객이 와서 시비를 걸어도 침착하게 대응했고 어르신들이 느리게 계산을 해도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 한 분이 1,000원짜리 껌 하나를 사러 오셨습니다. 지갑에서 한참을 더듬거리시며 잔돈을 찾으셨는데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실 때 문까지 따라가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이제 완전히 매장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하은을 좋아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하은은 늘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퇴근하는 하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이거? 보너스야. 내가 워낙 일을 잘해서. 하은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저 이렇게 받아도 돼요?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하지. 내가 일한 대가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접받아야 하는 거야. 하은은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말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하은이 매장 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뽑기 잘했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왠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하은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했다. 손님 응대를 어떻게 잘하더라. 정리정돈이 얼마나 꼼꼼하더라. 아내도 제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은 아이를 만났으니 잘 챙겨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하은이라는 아이가 단순히 제 편의점 직원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하은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함께 일하던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좀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저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무슨 일인데?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 씨가요. 폐기 음식을 자꾸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폐기 음식.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해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장 방침상 폐기 음식은 매장 안에서 먹거나 버리기만 하고 절대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위생 문제도 있고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해? 네. 여러 번 봤어요. 퇴근할 때 봉투에 뭔가 담아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을 돌려보냈습니다. 혼자 남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은은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모범적이고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폐기 음식을 가져갔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며칠치 영상을 되돌려 보니 직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은은 유통기한이 임박해 빠진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같은 신선식품들을 조심스럽게 모아두었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검은 봉투에 담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하은의 모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 걸까? 배가 고파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규칙은 규칙이니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하은의 퇴근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은아, 잠깐 시간 좀 있을까? 하은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킨 걸 말입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매장 안에서 이야기하기가 마음에 걸려서 근처 조용한 카페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빵과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은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넌 정말 일을 잘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그냥 무슨 사정이 있는지 궁금했어. 그 말을 듣자 하은은 고개를 더 깊이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규칙 어긴 거. 근데 저는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 아이가 있어요. 남편도 있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21살의 하은에게 아이가 있다니, 남편이 있다니, 아이가 있다고? 네. 아직 돌도 안 된 갓난아기예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남자아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지호. 하은보다 2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 없이, 가족 없이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둘은 함께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호가 배달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하은도 그곳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대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저희 둘 다 어리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호 오빠는 배달 일을 하는데 벌이가 늘 빠듯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분유 사고 기저귀 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 하는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오래 못 나와요. 그래서 짧게 일하고. 근데 돈이 모자라요. 밥은 먹어야 하는데. 하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1살. 아직 어린 나이에 이 아이는 엄마가 되어 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겨우 23. 둘 다 보육원 출신이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기 음식을 가져간 건 제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호 오빠한테 주려고요. 오빠는 하루 종일 배달하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어차피 버릴 거면 오빠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폐기 음식 몇 개를 두고 규칙이 어쩌고 따지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배고픈 남편을 위해 버려질 음식이라도 챙겨가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은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규칙을 어긴 건 제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하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삶 전체를 책임질 만큼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은 적어도 배고픈 소리는 안 나게 해줄게. 내 남편도, 너도, 그리고 아기도. 하은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도와달라고 말할 곳도 없이 그렇게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는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제 딸을 안아주듯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가족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다고.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이 굶지는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하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그 아이들 도와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근처 반찬가게 사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은이 올 때마다 반찬 몇 가지를 싸줄 수 있냐고. 제가 미리 결제해 놓겠다고 반찬가게 사장님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나가는 음식들 중에서 유통기한이 괜찮은 것들을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기저귀와 분유도 몇 개씩 사서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 하은은 극구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미 월급 받잖아요. 이건 월급이랑 다른 거야. 그냥 아저씨 마음이다. 정말 안 돼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어. 너희 덕분에 처음으로 아기 옷도 사보고 기저귀도 사본다. 내가 오히려 고맙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은과 지호, 그리고 그 아기를 돕는 일이 왠지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틈틈이 반찬과 생필품을 챙겨주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하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아기 한번 보실래요? 그럼 보고 말고. 당연하지. 다음 날 하은은 남편 지호와 함께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 항상 하은이가 사장님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니야. 하은이가 워낙 일을 잘해서 내가 오히려 고맙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감고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는 아기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제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아직 못 지었어요. 출생신고도 못했고요. 돈이 없어서. 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병원비도 내야 하고 여러 서류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 천천히 준비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저는 지호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하은을 데리러 오는 지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니는 일은 정말 고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지호가 흠뻑 젖은 채로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빗물로 범벅이었고 손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젖어서 어떡해. 감기 걸리겠어. 저는 얼른 수건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익숙해요. 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생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호야, 혹시 다른 일 생각해 본 적 없어? 생각은 해봤는데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배달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젊은이가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하은과 지호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두 아이가 아기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제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글썽이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왜 이제야 말해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내일 당신은 병원 가고 매장은 내가 볼게.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에 언제든 오라고 해요. 아기도 데리고 오고.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밤늦게까지 아기 용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옷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이불, 심지어 유모차까지.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연하죠. 우리 손주인데. 아내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주. 그렇습니다. 어느새 저희 부부는 하은과 지호를 진짜 자식처럼, 그 아기를 진짜 손주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직접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나 사장님 아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지호 씨랑 아기도 같이. 하은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결국 그날 저녁 세 식구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하은과 지호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아이고,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 아내는 아기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은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앉아, 앉아. 밥 먹자. 내가 미역국도 끓이고 반찬도 많이 준비했어. 아내가 준비한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은과 지호는 식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모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됐어, 됐어. 어서 먹어. 많이 먹어야 해. 그날 저녁 우리 4명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은과 지호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는 준비해둔 아기 옷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입으라고 산 거야.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사모님, 이렇게 많긴 뭐가 많아. 아기는 금방 크는데 이것도 모자라. 아내는 아기에게 옷을 입히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정말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꿈꿔왔을 거라고. 아기를 품에 안고 옷을 입히고 보살피는 그런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하은과 지호는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을 먹으러 오거나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매번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기다렸고 저는 지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기술 배우고 있어요. 기술? 무슨 기술? 용접이요. 야간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어요. 배달만 하다간 몸이 망가질 것 같아서요. 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있다니.
그 나이에 그렇게 책임감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잘하는 거야. 기술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그러던 어느 날 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고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다리에 금이 가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는 하은이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고 지호는 침대에 누워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됐어. 지금은 쉬는 게 중요해. 하지만 문제는 지호가 일을 못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끊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고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사장님, 저 어떡하죠?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은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하은 가족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지호가 회복할 동안의 생활비도 지원했습니다. 하은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칠 때는 아내가 직접 아기를 봐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됐어. 내가 뭐가 미안해. 우리 딸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는 거지. 아내의 말에 하은은 와락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은은 처음으로 아내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지호가 퇴원했습니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됐어. 이제 우리 가족인데 뭘. 그 말에 지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느새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은과 지호는 우리의 딸과 아들이었고 그 아기는 우리의 손주였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외롭지 않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빈자리로 남아있던 우리 마음속 공간이 이제는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호가 회복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고향에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90이 넘으신 어머니는 혼자 대구에서 사시는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저는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 대구로 내려가는 게 어떨까? 어머니 곁에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 매장은 어떡하고요? 저희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편의점 지점들을 정리하고 대구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은과 지호였습니다. 저희가 대구로 내려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다시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저는 용기를 내어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카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아, 지호야. 사실은 우리가 대구로 내려가려고 해. 두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이제 곁에 있어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지호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응? 되고요. 저희도 같이 가고 싶어요. 하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어머니 뵙고 싶어요. 그리고 사장님, 사모님이랑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너희 일자리는 어떡하고 집은? 일자리는 다시 구하면 되죠. 집도 대구가 서울보다 싸다던데요. 아기도 더 넓은 곳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한텐 사장님이 가족이에요. 가족이랑 떨어져 사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함께 가자. 가족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짐을 싸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하은과 지호,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오자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게 누구고? 우리 증손주네. 이렇게 예쁠 수가. 어머니는 아기를 안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병색이 짙으셨지만 그 웃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대구에 정착한 후 저는 새로운 편의점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명한 호텔 앞 유동인구는 많지만 경쟁도 심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이미 여러 번 주인이 바뀐 곳이었습니다. 매출이 늘 낮아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은과 지호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두 아이는 매장을 오픈하기 전부터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편의점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상품 구성을 조사하고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는지 파악했습니다. 호텔에 묵는 외국인들이 많고 근처 대학생들도 자주 온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장님, 한정판 상품들 많이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랑 음료 엄청 좋아한다던데요. 그리고 SNS 홍보도 해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 보잖아요. 두 아이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고 맡겼습니다. 하은과 지호는 밤늦게까지 매장을 꾸미고 상품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매장 사진을 올리고 이벤트도 기획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정판 과자를 사러 왔고 대학생들이 SNS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우리 매장은 지역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첫 분기가 끝났을 때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분기 매출 1위 매장입니다. 매출 1위. 그 자리에서 늘 고전하던 매장이 1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기쁨보다 감동이 먼저 왔습니다. 하은과 지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우리 해냈어요. 하은과 지호는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그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우리는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하셨습니다. 소박한 치킨과 음료였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특히 대구는 초기 확산지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문을 닫았고 대학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매장의 손님도 뚝 끊겼습니다.
하루에 몇 명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적자가 쌓여갔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간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으면 하은과 지호는 어떻게 하나 다시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느 날 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배달해보면 어떨까요? 배달? 네. 사람들은 밖에 못 나와도 물건은 필요하잖아요. 편의점도 배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령 공간도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 접촉거리잖아요. 하은도 거들었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해열제 같은 필수품들을 중심으로 배달 메뉴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두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다음 날부터 우리는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매장을 등록하고 상품 사진을 찍고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매장 앞에는 비대면 수령함을 설치했습니다. 처음엔 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지호는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하은은 매장을 지키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빠른 배달, 친절한 서비스, 깨끗한 포장. 하은과 지호는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배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입고되자마자 동이 났습니다. 매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주문 벌써 50건 넘었어요. 하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호도 배달을 다녀오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고맙다고 하세요. 이렇게 빨리 배달해주는 곳이 없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매장에 남아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를 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적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더 좋았습니다. 하은과 지호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아이디어와 성실함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대단해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그날 밤 어머니 방에 들어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대구 내려와서 좋은 아이들 만났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를 살렸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하늘이 도운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하은을 뽑았을 때 그저 불쌍해서 도와준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함께 버텼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던 2021년 봄, 하은의 2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매장 문을 닫은 후 우리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깜짝 파티를 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은아. 하은은 케이크 앞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제가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맞을 수 있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자랐을까. 생일날조차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쓸쓸했을까.
아냐. 내가 우리한테 와줘서 우리가 행복해.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은아, 지호랑 결혼식은 했니? 하은과 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했어요. 결혼식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 초대할 가족도 없고 손님도 없고 그리고 돈도 아껴야 해서요. 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돼요. 평생 한 번뿐인 건데 우리 손으로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사모님 괜찮아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안 돼.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날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 부부는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와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은 작은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은과 지호가 자란 보육원에 연락했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자랐던 아이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은이랑 지호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본사 직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도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하은과 지호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가방과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부모님 예물이에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한테 진짜 부모님은 사장님,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얘들아,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한데 얽혀 한참을 울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과 아이들, 본사 직원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저희 부부, 모두가 하은과 지호를 축복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행복한 미소가 그 어떤 화장보다 빛났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아빠 떨려요. 하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나도 떨린다. 우리 딸 시집 보내는 게. 저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었습니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지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은의 손을 지호의 손에 포개 주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축가 순서에서 하은과 지호는 직접 노래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단 위에 섰습니다.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왔습니다. 어버이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하늘 끝이 있어도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은과 지호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를 바라보며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그리고 예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하은과 지호가 저희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는 없지만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밖으로 나와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예식장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큰 선물을 받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하은이와 지호, 그리고 손주까지 이렇게 큰 선물을. 처음엔 우리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받았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엔 불쌍한 아이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폐기 음식 몇 개, 기저귀 몇 팩. 그것으로 시작한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손길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외로웠던 우리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하은과 지호는 이제 우리의 딸이자 아들입니다. 그들의 아기는 우리의 손주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식에 가시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시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은이랑 지호 결혼식 올렸어요. 그래, 잘했다. 좋은 일 했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지.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 그게 복이 되어 돌아온 거야. 어머니,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편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은과 지호, 손주를 보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하은과 지호가 상주처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할머니는 행복하게 가셨어요. 지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은은 제 옆에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짜 제 가족이라는 것을,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60을 넘겼습니다. 하은과 지호는 여전히 저희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가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러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손주는 오늘 있을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그래, 우리 손주 잘하겠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처음 하은이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폐기 음식 몇 개에서 시작된 작은 손길. 그 손길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도와줄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손을 내밀어 보시라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뿐 아니라 당신의 인생까지도 바꿀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모두 외롭습니다.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 가족이 필요합니다.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족을 만듭니다.
하은과 지호가 제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편의점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혹시 하은이 같은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그래서 저는 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준비를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